야간 작업이 한창이던 현장. 그런데 관리 감독은 이에 관심도 없는 상황. 노동자만 피곤함에 찌들어가던 그때 한순간의 현장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붕괴 사고 근처에 있던 소령과 한도. 팀장님! 팀장님! 그 순간 2차 폭발로 인해 불길마저 거세진 상황 속 잘 소화기 좀. 소화기 무슨 머리에 피하는데? 소령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이후 학원차에 애들이 있었는지 애들 몇 명 있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문 닫아. 알았지? 한 PD. 그 무엇보다 아이들의 생사가 우선이라는 소령. 아무래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몰렸으나 한도는 일단 취재보단 소령에게로 향해봅니다. 애들은 수업 중이었대요, 전부. 시점은 2004년 2월의 어느 날을 비춥니다. 여사님, 출발하시죠. 아이들을 태우고 귀갓길에 올랐던 한 셔틀버스. 허나 이 순간 운전수는 핸들을 다른 방향으로 꺾었고 하필 이때 건물이 무너지며 다수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일명 선프라자 참사라 불렸죠. 이토록 안타까운 사건을 회상하던 소령. 오선영 씨, 전자기기 전부 금지하고 절대 안정 취하세요. 그녀는 분명 해당 참사와 연관이 있어 보였고 한도는 그녀의 차에서 당시의 피해자 명단을 발견하는데 한PD 애들부터 확인해야 돼. 애들 확인해야 된다고. 알았어. 이에 곧장 소령에게 물으러 향하죠.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려? 20년 전 사고에서 죽은 사람들 이름은 왜 들고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하라는 PD 일은 안 하고. 오늘 학성동 붕괴 사고 뒤이어 해보려고요, 저. 그는 이번 사건과 과거 사건의 공통점을 짚으며 학원버스 기사님이 죽은 게 불법 주차 때문이래요. 20년 전 그 사고처럼요. 그땐 유치원 버스 기사가 제멋대로 경로를 바꿔서 애들이 죽은 거라고 언론이 몰고 갔던데. 진짜 원인 숨기려고 피해자인 버스 기사들한테 경로 이탈이니 불법 주차니 가해자 프레임 씌워서 물타기 하는 게 평행 이론 같달까? 한번 제대로 파보겠다 합니다. 그림꽃 유치원 기사였던 연모 씨 찾아보려고요. 소령은 왜인지 조용히 고개를 떨구죠. 팀장님 반응 보니까 왠지 더 하고 싶네요. 다음날 아침 어제 박성동 사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청이 GR ENC라고 서류상으로는 이 GR에서 위대건설에다가 철거를 맡겼는데 GR의 묵인하에 여기서 다시 충대 산업에다가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거야. 충대는 말이 회사지 그냥 장비 하나뿐인 1인 영세업자고. 이번 철거 사건은 GR 건설업체가 하청에 하청까지 준 것이 원인이란 걸 듣게 된 소령. 전국서 그 GR의 사고를 내가 싸그리 싹 다 모아봤는데 이게 매해 사람이 죽어나갔더라고. 중대재해법 생기면 뭐래. 이번에도 제도급하는 과정에서 평당 29만 원짜리를 4만 원으로 후려줬다는데 이거 다 허금난이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허금난? 여자였어요? 거기 회장이? 그리고 그 무렵 GR에서 주는 거야. 알겠지만 GR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계약서 쓴 걸로. 알지? 야간 작업도 다 GR에서 시킨 거잖아요. 아침까지 안 해놓으면 한 푼도 안 주겠다고 깡패 새끼들 시켜서 깽판을 쳐가지고. 노충대 중대재해인가 그것 때문에 이거라도 받는 걸 고마워해 이 새끼야. 이사달소 줄지은 하청 작업의 폐해는 결국 의뢰에게 총대를 강요했고 형님, 사람이 죽었대요. 나이도 나랑 같던데 그 집도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결국엔 너랑 나랑 같이 뒤집어 쓰게 돼 있어. 그럴 바에는 돈이라도 받아야지. 아, 약해 빠져가지고.
이 와중 비밀 유지 각서를 내민 지하의 대표 허근란이란 작자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족 아니야? 맞네. 죽은 학원차 기사 와이프. 유가족 앞 금란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허 회장님 연기 죽이대. 응? 허나 이는 연기에 불과했죠. 아유,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사모님. 이토록 사건이 비리에 찌들어갈 때 이번 것도 잘 부탁드려요. 아시죠? 뭐요? 홍 작가님이 전해주래요. 과거 선프라자 참사 자료를 받게 된 한도. 아니 016이면 완전 옛날 뻔해. 유일한 생존자였던 셔틀버스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거봐 안 된다니까. 연락 자체가 두절이고 GR에서 회신이 왔는데요. 거절이요. 사망자 아내분한테도 연락해봤는데 할 말 없다고 연락하지 말라세요. 아무래도 GR 쪽이랑 합의금 얘기 끝난 것 같아요. 어딘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GR 건물로 향해봅니다. 나이스. 5층 배달이요. 배에 놓고 저희 배달시킨 거 없는데요? KNS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잔입하는 한도.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짓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연락을 안 받아주시냐고요. 제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떻게 진짜? 아유 안내주러 왔잖아요. 갑시다. 잠깐만 나와봐요. 저기요 진짜.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 드릴 테니까 대신 학성동 건은 시끄럽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 회장님 그쪽 사장님이랑 가끔 공도 치세요. 응. 트리거팀 CP까지 오며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데 조용히 넘어가지 말고 시끄럽게 진행하시죠. 트리거는 청탁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식의 딜은 사절입니다. 상당히 화끈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번 학성동 참사 취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저희 PD한테 들어보니까 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인터뷰 거절하셨다고 하던데 GR이 반론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역시 깡 하나는 확실한 트리거팀이었죠. 자, 진실은 언제나 하나. 트리거. 이후 술자리를 갖게 된 이들. 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연미진 씨는 찾았나? 아니요.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가 보려고요. 또 한 번 선프라자 참사에 관한 얘기. 그 사람이 진짜 억울한 게 맞는지 한 PD가 어떻게 알아? 그날 경로를 제멋대로 바꾼 거는 팩트잖아. 그러니까 찾아서 물어본다고요. 그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소령은 반쯤 취한 듯한 말투로 내가 물어봐줘? 대참사를 냈던 셔틀 기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립니다. 자, 여기. 그리고 낡은 휴대폰엔 우리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미진 씨. 네, 대참사를 낸 셔틀 기사의 정체는 왜 말을 안 했어요? 어머님이라고? 소룡의 어머니였죠. 그날 경로를 바꾼 진짜 이유. 왜 그러신 건데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룡. 여사님, 출발하시죠. 괜찮아. 우리 소령이도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일찍 나왔다니까. 원장님이 어디 보내주셔야죠. 당시 셔틀버스엔 만삭이 인산부가 탑승해 있었고 그렇게 교차로를 지나갈 쯤에 소룡의 어머니는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두컨이 서있던 건물 한 채가 버스를 덮친 것이었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야. 그럼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원래 착한 사람들이 죽어. 염치 때문에. 이어진 얘기는 더욱 안타까웠는데 내가 원래 거짓말을 못한다. 엄마가 계속 물어보더라고. 말해버렸어. 엄마. 어머니의 의식이 기적적으로 돌아왔던 어느 날 거기 버스에 타고 있던 천사 같은 애들
죽었다고. 엄마? 같이 타고 있던 박 선생님까지 전부 다. 엄마 무슨 여러분! 어머니는 소룡의 말을 들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다 말해버렸어. 그 과거의 기억은 소룡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랑은 달라. 나는 죽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서 착한 사람들이랑 끝까지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 일을 택한 거야. 그런데 이후 제보자분이 지금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신대요. 금란에 대해 제보하겠다며 연락을 취한 의문의 남자. 제보자는 금란의 운전기사였는데 거기 증거 영상 다 들었으니까 허금난이 콩밥 먹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각종의 비리로 얻은 막대한 돈과 방패만 가라고 하청 새끼들 세워놨는데 돈값도 못하고 이게 무슨 돈 낭비 시간 낭비야. 이번 사건의 배우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러면은 주인공 얼굴을 따야지 이게 그림이 사는데. 벌써 한번 실패했어요. 운전기사 말로는 경비를 2배로 늘렸다는데. 그런 거 뚫는 거 하면 또 우리 팀에 전문가가 있지. 작전이 진행됩니다. 진짜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트리거가 돈만이 아니거든. 두고 봐. 며칠 뒤 수영 중인 한 여성. 그리고 한 남성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크게 놀라는 여성의 이름은 가연. 그리고 그녀는 악랄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남 선생님, 같이 퇴근할까 했는데. 아,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내일 봬요. 남 선생님! 문제는 그녀를 스토킹한다는 사람이 행복하세요, 선생님. 가연의 제자로 추정됐고 그녀는 반지를 잃어버린 채 트리거 팀을 찾게 됩니다. 남 선생님, 홍 작가님 연락받고 온 오소령 PD예요. 우선 차로 가실까요? 이미 과거에 인연이 있던 이들. 죄송해. 자기가 내 번호를 안 까먹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사실 가연은 10년 전에도 스토킹과 함께 큰 참사를 당했었고 그때 작가님 없었으면 정말. 마음 독하게 먹자.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스토킹이 일어난 것인데 홍 작가는 피로 물들었던 그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나를 두고 딴 놈을 만나요? 남성의 이름은 호성. 선생님! 그리고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총성. 이로 인해 약혼자는 목숨을 잃었고 이제 둘만 남았네요. 선생님. 호성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막 부렸는데 이걸로 30년 받은 거면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부가 군 장성이고 대대손손 엘리트 집안이래. 아씨. 이거 뭐 방송 안 했으면 무기징역은 어림도 없었겠어. 재판까지 철저하게 가해자 편이야. 말도 안 되는 악행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으나 왜 무슨 일이야? 장성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지금 정신병동으로 이전돼 있었습니다. 형 집행정지? 야, 이 새끼 백도 좋다. 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검사 쪽 설명으로는 교도소 수감되고 한 2년 안 돼서 정신에 문제가 생겼대요. 귀신에 빙의된 사람처럼. 이 사람 됐다. 저 사람 됐다. 급격히 상태가 이상해졌다는 호성. 지난해부터인가 갑자기 난폭해지던 이 사람이 전에 없던 망상이랑 환각 증세 보이면서 교도관 팔 부러뜨리고 다른 재수자까지 죽일 뻔했대요. 그를 본 의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는데 외부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해리성 정체 장애가 떴고요. 다중인격이라는 거죠. 해리성 인격장애. 현재 호성의 몸엔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 형 정지 받고 석 달 전에 외부 병원으로 나온 게 현재 상태입니다. 아유 가세요. 아이 잠깐만. 곧장 호성이 있다는 병원으로 향해봤으나 보안이 철통이기에 골머리 아프던 차.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줄 게 있다며 소룡을 찾아온 가연의 연인 무호. 저 대신 이것 좀 꼭 전해주세요, PD님. 가연이한테 경찰이랑 제가 꼭 지켜줄 거라고 이 말도 꼭 좀 전해주세요. 헌데 무호를 만난 이때부터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네. 저 최호성인데요. 놀라운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구시라고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로 오실래요? 호성의 입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본인 진단서예요? 본인은 이곳에서 치료 중이니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이번에 일어난 사건과 본인은 무관하다는 얘기로 들리나요?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그만둘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불렀어요. 저 이제 그 여자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때 기호의 행동 하나에 최호성 씨 일어나시죠. 호성은 순식간에 괴물로 변해버리죠. 허나 별의별 케이스를 다 겪어본 소령은 교수님! 안 교수님! 안명석 교수님 맞으시죠? KNS 트리거에서 나왔습니다. 최호성 씨 아시죠? 교수님께서 해리성 정체장애로 진단하셨잖아요. 최호성 교도소에서 나오고 바로 교수님도 여기 센터장으로 오셨던데 최호성 부친이 건립기부액으로 무려 60억을 쾌척한대잖아요 여기. 사람이 진짜 분명 구린내가 났고 아 교수님! 최호성 진단서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최호성 필요한 거야 교수님 센터장으로 오신 거 정말 아무 연관 없는 거예요? 호성을 진단했던 병원장은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넌 이거잖아. 반응이 완전 황당해. 지가 캥기는 게 없으면 이러겠냐고. 이러니까 포기가 안 되지. 꾀배인 거 빨리 까발려서 방송 내고 다시 교도소에 쳐넣어야지. 양파 껍질 까듯 호성의 비리를 벗겨내기 시작한 소룡.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최호성 측 변호사하고 그걸 허가해준 검사 쪽 관계가 좀 뻔해. 고등학교 동창의 대학 동기. 심지어 같은 해 고시 붙어가지고 사법연수원까지 동기더라고. 자, 최호성 병이 진짜라면 굳이 이런 짬짬이가 필요했을까? 여기에 더불어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트리거 오소령 팀장입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신 진단서 잘 봤어요. 다중인격인 척 연기를 하는 걸까요? 어려운 끝에 외국의 심리학 박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인격이 달라질 때마다 행동이나 목소리, 억양은 물론 그림체와 글씨체가 판이하게 달라지니까 증상의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죠. 근데 이분 케이스는 의사 한 명의 짧은 관찰로 확진이 내려졌고 그게 형 집행정지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는 게 이게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 만약에 최호성이 끝까지 다중인격을 주장하면서 연기를 한다면요? 알아낼 방도가 없어요. 이게 애초에 이 부실한 근거를 승인해준 자체가 사법부가 미친 거예요. 확실하게 범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은 교도소로 돌려보내기 아주 힘들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대화가 오갔지만 이 시기쯤 실은 자신이 최근 가연을 스토킹한 자라며 두 번째 제보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시킨 사람이 이 사람 맞아요? 처음 보는 새끼예요. 아무튼 저 얼굴은 몰라요. 이때까지 모종의 외주를 받아 가연을 쫓아다녔다는 이 남자. 그 여자 주차장에서 반지도 잃어버렸죠. 그것까지 넘겨달래서 뭐 갖다 줬죠. 그리고 공무원 변태 새끼. 이거 면접 겁나 궁금하네. 모른다더니 그 사람 공무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새끼가 절대 연락 안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딱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룡은 연락이 어려운 시간이 있다는 말을 되새겨봅니다. 이때 걸려온 호성의 전화. 무슨 일이시죠? 제가 환자지만 인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 선생님 가까운 사람 중에 실은 내 팬이 하나 있어요. 꽤 오래된. 비밀로 할까 하다가 소룡 씨는 솔직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그는 가연의 주변에 본인의 추종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여기 건물 인증샷 찍어서 그 새끼한테 보내놨거든요. 이 새끼가 절대 연락 안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딱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룡은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다는 거야? 당장 무우를 불러낸 소룡.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사탕 들고 저희 방송국에 찾아오셨잖아요. 남쌤은 이쌤한테 직접 본인이 어디 있는지 말한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고 그야 잠시만. 죄송한데 제가 바로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니 피디님 착수금 받은 그날이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뭔데요? 이때 두 번째 제보자에게 급히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날 저쪽에서 반지 가져가고 제가 궁금해서 밑으로 슬쩍 봤어요. 과연 소룡은 단서들을 쫓아 스토킹 사건의 내막을 파헤칠 수 있을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 5에서 7화를 소개해봤습니다. 여전히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것은 물론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트리거 팀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카타르시스가 올라오는데요. 그러다 결정적 한 방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등장하면 그 어디서도 느끼지 못하는 통쾌함을 체감할 수 있죠. 감추어진 욕망은 티가 나기 마련이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라는 사명감 하나만을 보고 달려가는 트리거 팀의 과정이 트리거의 최대 매력인 듯합니다. 트리거는 현재 전회차 공개되어 있으며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